최근 청주공항 MRO 사업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이 충북도에 정부가 주도하고 민관군이 협력하는 항공정비단지 조성 사업 추진을 제안하고 나섰기 때문인데요. 자, 오늘 스튜디오에 자리하셨는데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연일 이야기가 참 많았던 부분이기는 합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지난달 하순에 싱가포르에 좀 다녀오셨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떤 곳들 좀 둘러보고 오셨어요? 예, 이번에 이제 그 군사 전문가 또 전 청주시장 나기정 시장님 등 해서 동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싱가포르의 연방 항공청이라든지 민간항공청 또 그 MRO 사업의 가장 선두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2개 기업. 또 정부기관 중에 과학기술청, 그다음에 우리 항공사가 진출해 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도가 있고, 해서 거기 또 다국적 그 기업이자 미국의 가장 그 엔진 전문 업체인 P&W사, 이렇게 해서 두루두루 항공업체와 그 정비공장을 다 둘러보고 거기서 현지에서 토의하는 그런 행사를 가졌습니다. 가서 보시니 우리가 정말 주도해야 하고 일으켜 세워야 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자세히 보이시던가요? 어떤가요? 예, 이제 항공산업 그중에서도 그 항공 서비스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항공 정비 분야에 한번 산업을 일으켜보자. 이걸 청주에서 한번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어떤 그 가설을 가지고 현지에서 한번 검증을 해보자는 취지로 싱가포르에 가서 직접 봤거든요. 근데 참 화가 나는 건 뭐냐면은 우리보다도 훨씬 그 산업의 펀더멘탈, 이 기초가 약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핵심 기술도 우리보다 분명히 못한데 이걸 산업으로 일으켜서 돈을 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노력을 하면 지금 좀 후발주자지만 오히려 4차 산업혁명 미래 핵심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개념으로 MRO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우리가 오히려 더 앞서갈 수 있다. 그런 어떤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이걸 갖고 청주에서 앞으로 항공 종합 정비단지 또는 부품 물류 기지를 갖다가 청주에 유치하게 되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게 저희 방문단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라면 민관, 군 모두가 협치를 통해서 MRO 사업을 추진을 하고 일으켜 세워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군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민 따로 군 따로 또 민간도 회사별로 따로 이렇게 해서 신뢰의 어떤 협치의 그 기초가 닦여져 있잖아요. 저는 이걸 소셜 캐피탈, 사회자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공유 경제를 만들고 각자의 어떤 장점 또 자기의 어떤 그 수요를 갖다가 기꺼이 내놓음으로써 이걸 통합을 했을 때는 굉장한 시너지를 불러일으키게 되거든요. 근데 전부 따로예요. 그래서 항공기 제작은 업체가 하고 항공기 정비는 또 군이 하고 또 군에서 하는 항공기의 어떤 정비에 대해서는 일체 베일에 가려져 가지고 외국의 기술 통제를 받고 이런 식으로 전부 같은 산업을 토막을 내고 따로따로 가버리니까 이게 협치가 안 됩니다. 그리고 민간항공사 보더라도 대한항공은 자기 여객기만 정비해요. 아니 그렇게 정비 공장을 줬으면 아시아나의 보잉사 여객기나 대한항공의 보잉사 여객기나 똑같은 항공기, 똑같은 엔진이거든요. 그런데 아시아나는 싱가포르에 가서 정비를 받고 있어요. 그다음에 13개 저가 항공사들은 전부 각자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몽골에도 가고 싱가포르도 가고 해가지고 알아서 정비하는데 우리 민간항공사 안전 문제가 얼마나 문제가 많이 됐습니까? 제대로 정비가 되고 있냐 이런 논란은 논란대로 안전의 어떤 문제점들은 무수히 등장하고 그리고 돈은 돈대로 외국에 빠져나가고 이렇게 각자 도생하는 문화가 되다 보니까 이걸 합쳐서 공동의 어떤 정비 플랫폼을 만들면은 이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는 거를 전부 따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민간항공사 내부에서도 따로 또 군용항공기 정비 기술이나 민간항공기 정비 기술이나 거의 같습니다. 비슷해요. 그러면 민항기 정비하는 엔지니어가 군용기도 정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첨단 전투기, 수송기 외국에서 사와가지고 다 외국에 종속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외국에 빠져나가는 돈이 군용기, 민항기 합쳐서 한 5조 원에 육박합니다. 이렇게 많은 돈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데 정부가 대책이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비를 산업화하고 여기에서 뭔가 우리 일자리를 창출해 보겠다는 강력한 신념으로 누가 이 문제를 제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국방부, 국토교통부가 이 공동으로 이 문제를 대책회의를 해야 되는데 단 한 차례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따로 노는 데서 이게 무슨 뭐 산업이 일어나겠습니까? 일자리가 창출되겠습니까? 돈이 벌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현실을 좀 바꾸고 싶은 거죠.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국가 규모로만 봤을 때는 저희보다는 확실히 작습니다. 이 작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게 항공산업 규모에서는 싱가포르에서 우리가 좀 앞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말씀 주신 것처럼 공유가 부족하고 예. 정말 각자 도생하는 무슨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주신 게 어느 정도 일맥상 통하는 이야기가 그렇죠. 되는 거죠. 싱가포르가 이제 4차 산업혁명에도 앞서 나가고 있고 국민소득 6만 달러에 예. 그 제조업도 변변치 않은 나라가 굉장히 잘 살잖아요. 그 싱가포르형 성장은 뭐냐면 신뢰주도 성장이에요. 신뢰주도. 예, 정부와 민간이 연구 인력을 공유하고 민간 업체끼리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맺어주고 이렇게 네트워크 생태를 구성해서 거기서 같이 동반 성장해 나가는 이런 어떤 그 국가 전략으로 아시아의 최대 부국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업체는 업체끼리 불신하고 정부와 업체는 자기 것만 찾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사회적 자본, 신뢰 경제가 형성되지 않은 가운데서 각자 도생하는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싱가포르형 그 MRO라는 건 뭐냐면 협치입니다. 군의 그 고급 엔지니어들이 사회로 배출돼서 MRO 사업을 일으켰고 군과 민의 노하우가 거의 공유되고 교류되는 이런 형태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그 뭐 군의 연구소 또 군의 어떤 정비창에 갖고 있는 자료 안 줍니다. 민간에는 그건 오픈이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민간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도움 받을 수 있는 것도 도움도 못 받고 외국에 고스란히 종속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제가 그 싱가포르를 봤을 때 역시 제조업에 강하고 산업이 일어나는 나라는 사회 생태계, 신뢰 생태계가 강하다. 서로 협치를 한다. 이런 게 성장하는 나라, 잘 사는 나라고 우리나라는 불신하고 갈등합니다. 그 GDP의 갈등의 관리 비용이 지금 GDP의 20%에 육박하고 있어요. 우리 경제는 소모적인 거예요. 갈등지향적인 과도한 경쟁 이러면서 이게 마치 어떤 시장의 자연스러운 법칙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제가 보기는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오히려 공유지 경제 그러면서 공유 플랫폼을 가지고 서로 협치하는 경제로 체질을 바꿔주면 이 항공산업은 금방 산업화가 된다. 가장 효과가 빨리 일어나는 산업이다. 그래서 정부가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서 정부기관의 항공산업을 통합하고 민과 군의 그 항공산업을 서로 협치를 하게끔 이 공유지 경제로 바꿔준다면은 연간 5조 원의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다. 또 그 가장 최적지가 청주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만들어내는 어떤 신뢰 경제의 비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MRO의 적지다라고 표현을 하는 이 청주가 청주 공항과 17전투 비행단 때문만은 아닙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 우선 그 청주는 저가 항공사지만 민간 항공사가 최근에 에어로케이가 청주공항에 들어왔고 또 F-35 그 국가 전략자산이라고 하는 가장 많은 정비 소요가 필요한 전투기가 올해부터 도입이 돼서 40대가 배치가 되고 예. 그다음에 청주국제공항에 한 주에 거의 200편에 육박하는 여객기 편수가 이미 운행 중에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갖춰진 데다가 공항 인근에 에어로폴리스 즉 항공 단지가 조성이 돼 있어요. 예. 지금 허허벌판입니다. 아무것도 안 들어와 있어요. 그러나 땅은 확보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 기업이 여기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즉시 지원이 가능한 체제고 항공 수요가 존재한다는 게 최적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MRO를 뭐 대규모로 지금 모든 걸 다 하자는 게 아니라 일단은 어떤 청주의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특화 산업부터 하자는 거예요. 뭐 전자 시스템 정비, 또 전자 부품 기지 이런 것부터 만들면서 확장을 해나가게 되면은 이 정도 규모면은 어떤 그 특화 산업으로서 네 아주 그 최적지고 경쟁 지역인 인천공항이 있는데 그 땅값이 너무 비싸요. 예, 들어가려면 뭐 땅값으로 뭐 천문학적 액수를 지불해야 되고 또 사천이 MRO 사업을 하겠다고 선정이 돼 있는데 6년째 사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일주일에 민항기 편수가 2편. 그러니까 항공기가 안 가는 데거든요. 전투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그 멀리 있는 항공기 정비받으러 사천까지 간다? 안 됩니다. 그런데 중원의 전략기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청주가 오히려 모든 요건을 공교롭게 다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전에 한번 실패했던 MRO 사업 유치를 재추진할 수 있는 어떤 그 적기가 도래했다. 또 지금이 바로 기회다.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하고 도전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이야기하시고 뭐 말씀 주시는 내용들이 과거 정말 충북도가 2016년이었던가요? 네. 이렇게 MRO 사업 추진을 했다가 정말 쓴 패배를 맛봤기 때문에 다시 이 사업을 들고 일어서기가 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할 수밖에 없다. 도의 입장에서는 조금은 이야기하기 꺼려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어떻게 체감을 하고 계시죠? 아니 도에서 그때 거의 성공한 걸 그냥 뺏긴 거예요. 예, 그때 그 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이미 MOU까지 체결해 가고 있던 사업을 그냥 뺏어간 겁니다. 약탈한 거예요. 우린 약탈 당한 거고요. 그런데 그때 그냥 놔뒀으면 지금쯤 산업화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뺏어갔으면 자기들이 산업을 일으켰어야 되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먹는 떡을 뺏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제 과거에 그 사천에서 MRO 산업을 가져갔던 게 잘못됐다는 반성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상황 변화가 있습니다. 민간 항공사가 유치되고 국가 전략자산 F-35가 들어오고 이렇게 뭔가 그 항공의 어떤 그 수요가 이쪽에 축적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꽤 규모를 그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건 변화된 상황 아닙니까? 그때하고는 또 달라요. 그러면은 더 그 청주가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이런 어떤 상황 변화가 또 있었고, 그러면 옛날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던 충청북도가 충분히 추진하다가 뭔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나서 가면 될 거 아닙니까? 다른 지역 못 한다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변화된 상황을 좀 평가를 해야 되는데 현재 충청북도가 그걸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변화된 상황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또 군 사업도 좀 살펴봐야 되는데 군은 뭐 보안이라 그래가지고 탁 잠궈버리고 또 민항사들은 각자 뿔뿔이 흩어지고 그러니까 도가 이제 공중에 붕 떠가지고 지금 어쩌질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정치가 해야 됩니다. 정치인들이 나서야 돼요. 전문가라고 하셔도 혼자 힘으로는 이게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은데 힘을 실어주시는 뭐 분들이 좀 계실까요? 예, 일단은 국방부 장관하고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긍정적 답변을 드러냈습니다. 이거는 현재 상태로 안 된다. 군과 민이 협조해야 된다. 확실한 답변을 제가 드러냈고 또 민간 항공사도 재편의 조짐이 보입니다. 지금 아시아나 항공이 매각 물량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새로 인수하는 업체는 틀림없이 항공 정비에 관심 가질 거다. 그리고 혼자 안 할 거다. 그 여러 어떤 그 항공사들과 제휴 관계를 분명히 추구하게 돼 있다. 저는 그때 유력 기업이 지금 현재 이걸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한국항공 카이라는 회사가 그 항공 정비에 대한 사업을 전담하는 법인을 출범시켰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업계 동향을 다 종합해 봤을 때 지금 업계 내에서조차도 새로운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그다음에 많은 항공 전문가들이 가세한다. 그래서 이런 의견들을 모아가지고 제가 7월 1일 날 국회에서 세미나를 합니다. 예, 거기서 아마 이런 여론들이 쏟아질 거고 정부 부처가 다 관련 유관 부처가 들어오니까 거기서 뭔가 새로운 흐름이 조성이 된다. 그걸 가지고 청주에 내려오겠다는 게 제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뭐 변수가 공군 정비 물량을 얼마나 확보하느냐 이런 건데 지금 배치된 F-35에 대한 정비 권한이 없죠. 지금 저희한테 없습니다. 네, 사야 됩니다.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인데 네. 이 경우는 어떻게 좀 해결을 하실 거예요? 자, 그러니까 F-35를 도입을 했는데 정비 권한을 안 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미국이 다 기술을 통제하기 때문에 우린 나사못 하나 못 뜯어봐요. 배터리 하나 우리 마음대로 못 갈아요. 심지어 좀 어디가 고장나는지 구경하자고 사다리 놓고 비행기에 올라가는 그것도 금지돼 있어요. 예. 인가된 인원 아니면 아예 접근 금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정비하느냐. 이게 상시 정비해야 되는 기종이거든요. 그 스텔스 페인트도 수시로 다시 칠해야 되고 일본 가서 받으라는 겁니다. 일본의 나고야에 있는 미쓰비시 정비 공장. 거기 가서 받으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 기술 종속이 되고 돈이 나가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우리의 안보가 일본에 종속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국가의 최고 핵심 자산을 일본의 정비를 의존한다는 건 이건 동아시아에 지정하게 영향을 주는 사건이거든요. 이걸 우리 정부가 받아들인다? 그래서 지금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러려면 해결하려면 결국은 우리도 일정 부분의 정비 권한을 사서 미국의 공급 업체와 조인트 벤처 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정비를 맡겨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안 하면
앞으로 저 전략자산은 우리 돈 주고 샀는데 우리 비행기가 아니에요. 저건 임차한 거나 똑같습니다. 맘대로 접근도 못하고 뜯어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기초적인 기본적인 정비를 우리 땅에서 해야 그게 이제 국가 안보라는 거고, 또 외국으로부터 일정 정도 자율성, 어느 정도 자주성은 갖춰야 이걸 뭐 우리 맘대로 비행기를 운영하는 건데, 지금 40대가 들어오는 걸 60대로 늘리겠다는 겁니다, 공군은. 예. 그래서 60대로 늘려서 일부 정비 권한을 가져오자. 이런 어떤 그 계획이 검토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소 투자가 필요하더라도 미래에 국보가 유출되는 걸 막기 위해서 지금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미국하고 또 우리가 협상을 해야 될 사안입니다. 투자를 해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뭐 금액이 정말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이게 충북도의 입장에서 긍정적인 검토가 가능한 부분이 될 수가 있는 이거는 겁니까? 도 차원의 검토 사항은 아니에요. 국가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안보 정책 차원에서 검토해야 될 사안이고, 저희가 지금 저기 충청북도를 뭐 이렇게 들들 볶아대면서 정비 사업 하라는 거 아닙니다. 충청북도 역량으로 안 된다는 거 압니다. 안 돼요. 이거는 일단 국가 차원의 정책이 깔려져 있고 거기에 맞는 실행 계획이 나와야 도가 뛰어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는 이런 어떤 비전을 갖자는 걸 우리가 제안하는 것이고 같이 추진단을 만들어서 한번 미래를 구상해보자는 취지지, 이 결정 권한은 중앙정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만큼 이 정부 자체에서 지자체 내에서도 똘똘 뭉쳐야 하는데 이게 지금 잡음이 계속 일고 있다는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도가 중심을 똑바로 잡아야 됩니다. 지금 청주공항 살리는 길은 산업을 일으켜서 살려야 돼요. 그게 정비산업이에요. 자꾸 뭐 여객기 터미널 더 짓는다. 물론 필요합니다. 또 문화 콘텐츠 뭐 전시관을 넣는다. 필요하죠. 근데 그게 주가 아니니까요. 주가 아니죠. 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일종의 액세서리입니다. 그 주변을 꾸며주는. 그래서 공항의 어떤 그 이미지를 높인다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산업을 일으키지 않으면 공항은 못 삽니다. 제가 강조하는 거는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산업을 일으켜라. 그걸 신념화해 놓고 나머지는 그때그때 필요한 때 하면 되는 거다. 이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정말 이 MRO 사업을 통해서 향후 어떤 변화들 또 어떤 것들을 일으켜 세우고 싶으신지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우선 대규모 일자리 창출이고요. 두 번째 기술 축적이고, 세 번째는 국가의 안보 능력을 축적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그 정책 목표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떤 막대한 어떤 미래 부가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청주가 단순히 어떤 교통과 물류의 중심지를 꿈꾸는 게 아니라 산업을 일으켜서 우리 청년들한테 꿈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미래의 일자리, 또 나의 어떤 꿈을 한번 설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바로 항공산업이다. 이 항공산업은 미래 성장 동력이면서 또한 우리의 꿈이고, 그걸 정치가 그 실행 계획을 짜줌으로써 지자체와 힘을 합치면은 성과를 만들어내고 결과를 만들 수 있다. 이 점이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미래의 어떤 비전에 우리가 다 같이 공감을 한다면 한번 투자해보고 도전해볼 가치가 충분한 거거든요. 예. 이건 가능성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공이라는 것, 또 항공의 제조업과 그 서비스업이라는 건 우리 국가의 어떤 그 위상을, 품격을 결정하고 미래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지자체와 또 정부 관련 부처가 다 함께 이제는 모여서 대책을 수고해야 할 때다. 정치가 그 의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긍정적 결과를 확신합니다. 그렇기에는 7월 세미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좀 보이는데 하나의 키를 지금 쥐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모습이 보여질지 어떻게 그리고 계실지 조금 궁금한데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고 마무리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7월 초의 세미나는 일단 군 정비를 민간으로 이양해서 민군 융합형의 정비 정책으로 가자는 이 주제 하나로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싱가포르의 현지 방문도 그때 발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중앙정부의 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그 결과를 갖고 다시 청주에 내려와서 청주형 일자리, 그야말로 미래 항공이 어우러지는 청주형 일자리의 어떤 설계도는 청주 와서 다시 합니다. 그게 두 번째 세미나거든요. 그건 이제 서울에서 세미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지역에 내려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계속 이어질 과정입니다.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계속 우리가 만들어 나갈 겁니다. 긍정적인 검토가
되어서 우리 청주가 항공산업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좀 저 또한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김종대 국회의원님과 이야기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